안녕하세요.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정보 북구북구의 박근식입니다. 오늘은 지식산업센터 그 분양 및 투자를 할 때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식산업센터 투자 시 그 자본금의 비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, 저희가 분양을 받을 때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%의 계약금을 겁니다. 거기에 이제 중도금은 이제 30에서 20에서 한 50% 정도를 이제 중도금 무이자 대출로 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, 잔금 때는 이제 자기 자본이 한 20% 정도, 최대는 한 20% 정도 필요하고, 나머지 이제 한 80%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충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지식산업센터의 가장 그 유용한 방법이 대출이 이제 조금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인데,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우선은 대출이 80% 가능하긴 하지만, 이제 그 분양을 받을 때보다 이제 준공이 떨어져 가지고 잔금 치를 때까지의 이제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, 그 준공 당시에 이제 감정평가라든지 이거를 다시 받게 됩니다. 그 감정평가를 받은 거에서 80%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애초에 처음에 냈던 계약금만을 가지고서도 이제 잔금을 다 치를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80%그 감정평가의 80%가 되기 때문에, 뭐 110%의 이제 감정평가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제 그 계약금만 가지고서도 이제 나머지 대출을 이용해서 잔금을 다 치르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라든지 이제 등기 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, 거기에 여유자금 한 5% 정도를 추가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면은 분양을 받으시거나 전매를 받으시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의 이제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틀리고, 이제 분양 시행하는 시행사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우선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가 지정해주는 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고, 무이자로 우선은 대출이 진행되고, 지정돼 있는 은행 외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이게 집단 대출로 해서 받는 부분이라서, 중도금 자체는 이제 그 지정해주는 은행에서 자서를 통해 가지고 그 진행이 가능하고, 이자가 발생되기는 하는데, 이 부분은 이제 시행사에서 이자 부분을 중도금 부분에 대해서 대납을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, 분양을 받으신 분들은 무이자로 해서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확인이 될 것입니다. 그 신용 등급은 이제 5등급 이상이셔야지 이제 분양이나 대출, 중도금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으시고, 그리고 이제 자서를 진행하실 때 꼭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,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전에 그 자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납입 횟수는 중도금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회 정도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, 10%에서 뭐 15%, 뭐 많게는 20%까지 그 지정 은행에서 직접 이제 납입을 하는 식으로 하고, 어, 이게 그 집단 대출이기 때문에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상관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, 아무래도 다 분양가에 그 참조가 되는 부분이니까, 이왕이면 일군이라든지 뭐 괜찮은 그 은행하고 연계가 돼 있는 부분들이 좋고요. 그다음에 은행 자체도 뭐 한 군데를 해서 이제 그 대출이 진행하진 않고, 조금 규모가 있는 데들은 뭐 이제 두세 군데 정도 은행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니까, 중도금 대출 내가 원하는 뭐 지정돼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고, 아니면 내가 원하는 곳에 연계해 가지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
우선은 분양을 받으실 때 이거는 또 좀 더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데, 이제 분양가 자체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부가세 부분을 이제 포함을 안 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는 그 분양가 중도금 대출 시에 부가세가 꼭 포함돼서 같이 어,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, 그리고 그런 부분들 분양가에 다 포함돼서 계산된 건지 잘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대출이 좀 불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. 중도금이라는 부분이 그 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전매를 할 때도 이제 또 그 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될 경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타 은행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을 때, 이럴 때 또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요. 이렇게 중도금 대출이 안 됐을 때는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으로 해서 납입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근데 그때그때 이제 그 내가 신경을 써서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해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잔금 대출은 또 중도금 대출하고는 조금 틀립니다. 이게 그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했던 은행에서 이제 잔금 대출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 같이 이제 또 금리 차이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개인이라든지 집단 대출을 또 그 한계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이상이 되면은 그 기존에 이제 중도금 대출을 했던 은행에서도 잔금 대출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.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내가 그 주 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왜 그러면은 요건 집단 대출 형식이 아니고 개인의 신용에 의해서 그 잔금 대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율이 이제 개인의 신용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은행에서의 이율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.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는 부분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개인으로 이제 대출을 잔금 대출을 하실 때는 뭐 신용 대출이 이제 3등급 이상일 때는 대출이 분양가, 그러니까 분양가는 아니고 이제 준공 때의 그 감정 평가를 새로 받아서 거기에 이제 80% 이상이 잔금 대출이 가능한 부분이고요.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나 소득에 따라서 금리라든지 대출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체크를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보통적으로 잔금 대출을 할 때는 3년 후에 일시 상환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는데 중도에 이제 계속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 시에 이제 재계약하는 식으로 연장되고 연장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금리는 이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차등 적용되는 부분이고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그때그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반 주택담보대출하고 그다음에 그 지식산업센터를 대출할 때하고는 그 금액, 내가 그 한도, 대출받는 한도가 이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내가 많다고 해가지고 지식산업센터 이 대출은 좀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. 기본적으로 사업자 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80% 이상 잔금 대출을 받으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.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이상으로 이렇게 분양을 하거나 했을 때 그 중도금하고 잔금 대출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금 어려운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를 잘 헤쳐나가셔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남들이 진행하지 않는 이 시기에 분양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대해서 언제가 좋을지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지금 좋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런 시기라든지 금리 시기,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 거고요. 부동산을 끌어올리는 정보 북구북구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. 앞으로도
계속적으로 좋은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